자, 오늘 기권과 날씨 층상의 구조 1차 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기권의 층상의 구조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57쪽 표고, 자, 여러분 활동지도 좀 펴주시면 되겠죠? 1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첫 시간에 여기 그래프를, 자, 요 그래프, 그래프입니다. 요거를. 자, 여기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 오른쪽처럼 그려졌어요. 그래서 각각의 층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요 층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죠? 얘를 크게 써볼게요. 대륙권,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성층권,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해요? 중간권. 그 다음에 여기를 열권.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이름을 알아둬야 돼요.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각 층의 특징을 좀 외워두면 좋아요. 요것도 알아야 돼요. 이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지?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특징에서 다는 보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57쪽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공부하는 방법으로만 알려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요소는 뭐냐? 대륙권과 이 모든 것에 지금 현재 기권과 날씨라고 하는 그 단원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공부하기 위한 거니까 날씨가 왜 생길까?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 수증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수증기. 그러면 이 수증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럼 수증기가 있는 공간은 어디냐? 우리가 어디에다가 봐야 될까? 여기에 수증기가 모여 있어요. 왜? 지표면에 무거우니까 지표면에 거의 붙어 있죠. 위로 올라갈수록 수증기가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증기가 골고루 섞여져 있어야 온 동네에서 날씨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현상에 또 집중을 한다? 대류 현상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똑같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날씨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겠죠? 바로 어딜까요? 중간권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는 수증기가 매우 희박해요. 매우 희박.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뭐가 없다? 날씨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치?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고 알아둬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주로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선생님이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을 잘 살기 위해서 이러한 지식들을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일상에서 또 일어나는 게 어디냐면 여기 성층권 하부쪽 요쯤에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자, 왜 그럴까요? 여기가, 그쵸? 우리가 보통 비행기 항로로 써요. 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막 대류에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 자, 우리가 뭐 날씨가 험악한 날 비행기 잘 뜨나요? 안 뜨죠. 그래서 비행기 항로로는 이 대기층이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공기층이 안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성층권 좀 이만큼 여기 요 하부 쪽을 날아다니게 되면은 좀 안정이 돼서 성층권의 맨 그 아래 경계면 하부를 우리가 비행기 항로로 주로 사용한다. 주로 꼭 거기를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것이 이제 오존층. 자, 오존층에 대한 역할은 여러분들이 자외선 차단. 자, 여기 글씨가 너무 작죠? 자, 크게 해줄게요. 자외선 차단. 자,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건 뭐예요? 자외선은 우리들 피부를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존층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공기의 대기층들은 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층상, 대기층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우리 대기층은 우리의 지구를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보온하는 역할도 해줘요.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선생님이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죠. 자,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 가로축은 뭐죠? 맞아요. 기온, 온도를 보여주고요. 자, 지금 이 세로축을 한번 볼까요? 세로축은 뭐예요? 네, 높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온도 변화에 따른 이 곡선들, 선생님 이렇게 해줄게요. 자, 요거. 자, 이 선이 이렇게 그려진 이유가 바로 뭐죠?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것을 가지고 이 층상 구조를 구별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한 겁니다. 어떤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구별했을까는 지금처럼 각각의 층상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자세히 더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 관련성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관찰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그 정보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기준과 이런 것들의 분류 기준을 두고 관찰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복사평형이라는 말은 알겠죠? 복사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하려면 언어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복사라는 말은 뭘까요? 복사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 열과 우리 생활에서 배운 내용 중에 있어요. 자, 복사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류. 좀 전에 대류라는 얘기도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류와 전도를 많이 하죠. 자, 이건 다 뭐예요? 뭘 하는 거죠? 열의 이동 방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복사는 여기 있는 열이 직접 그냥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가는 거를 복사. 대류는 여기에 있는 이 열을 공기가 담아서, 공기 입자가 담아서 얘가 움직이면서 가는 거를 대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도 뭘까요? 전도는 고체 상태에서 얘네들이 진동 상태로 옆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얘네들로 해서 얘도 뜨거워지잖아요. 여기 있는 열로 인해 서로가 다르게 뜨거워지는 요렇게 열이 그 입자들을 퐁퐁퐁 진동하면서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것은 복사다. 왜? 태양이 있죠. 자, 태양의 이 에너지가 어떻게 와요? 맞아요. 그냥 복사 형태로. 왜? 진공 상태니까 우주는 어디로 오는 거예요? 맞아요. 지구에 옵니다. 그래서 지구가 받는 태양의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자, 그러면 이 복사 에너지를 받고 나서 지구는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지금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지구, 여기가 지구라면 여기는 뭘까요? 맞아요. 태양을 비교해서 한번 실험실에 와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 실험을 해봤더니 지금 그래프에처럼 요런 그래프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시간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요 구간과 그 다음에 이 구간으로 우리가 나눠져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기억의 구간과 니은의 구간이 있어요. 자, 기억의 구간은 어떻죠? 지금 현재 보면 자, 기억의 구간은 어때요? 자, 기억 구간은 온도가 상승이 됩니다. 자, 온도가 상승. 자, 그럼 우리가 온도가 상승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온도를 상승시킨다라는 얘기는 온도가 변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온도가 변한다라는 의미는, 자,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바로 뭐죠?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은 뭐예요? 뭘까?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겠죠? 자, 일단 열 에너지. 이것도 복사 에너지가 열 에너지. 태양이 들어오는 게 열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예요. 자, 그럼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열 에너지가 계속 지구를 뜨겁게 달궈주는 거죠. 뜨겁게 달궈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니은이에요. 온도가 일정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뭐냐? 지금 전구에서의 이 적외선 에너지가, 여기 뜨거운 열 에너지가 계속 여기를 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쬐고 있는데 온도가 일정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계속 온도를 상승시키고자 우리가 계속 열 에너지를 줬더니 온도가 상승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계속 가열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계속 가열했어요. 계속 열 에너지를 줬어요. 그런데 왜 온도가 일정해졌을까? 온도가 일정해졌다라는 의미는 온도가 어떻게 됐다?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았던데, 지금 딱 사진을 보니 열 에너지는 계속 줬다고 여기에 지금 쓰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결론을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기억은 결국은 뭐냐면 컵도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받은 만큼 자기가 받아서 주는데, 기억에 관해서는 컵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보다 흡수하는 적외선, 여기 있는 장치 전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니은은 뭐냐면 컵이 방출하는 에너지하고 주는 에너지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으니까 결국은 온도가 일정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은 지구가 이거를 이제 일반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구에다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랑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는 할게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서로 어떻게 된다? 네, 같았을 때,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연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얘기예요.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지되는 것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렇게 누가 도와주냐면, 실은 우리가 15도씨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공기가 보온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바로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우리 교과서 62쪽을 보면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자, 일부는 반사가 되고 일부는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얘도 방출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대기가 다시 그것을 흡수했다가 다시 여기에 넣어주면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공간이 좀 더 따뜻해지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공기가 없으면 매우 추웠을 겁니다. 달라라 보세요. 그러니까 공기가, 얘가 밤에 햇빛을 안 받는 우리가 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에너지가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또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기가 굉장히 감사하다. 우리에게는 산소도 해주지만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도 한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일조하는 기체가 있는데, 자, 이거를 또 우리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증기도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가장 우리한테는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이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온실효과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공기가 보온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 보온 역할을 잘 해주도록 돕는 애가 누구라 그랬어요? 자, 이산화탄소. 그 외에도 기체가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했죠? 자, 이거를 우리는 온실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지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역할입니다. 우리에게도 좋고요. 그런데 지구온난화라는 거는 우리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따뜻해져 가고 있죠. 지구온난화는 원래 계속 일어나긴 했던 거예요. 오랜 세월을 지구의 역사를 봤을 때 지구온난화가 됐다가 다시 냉각됐다가 다시 온난화가 됐다가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속화가 왜 일어났나 하고 위에 있는 그래프를 봤더니, 자, 이 앞쪽에는 굉장히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해서 보니까 이 연평균, 여기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고, 우리들이 산업화에 대한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들어 놓는 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데 그것들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 연평균이 이렇게 봤더니 상승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 활동을 한번 되돌아보자 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우리들의 슬로건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과 날씨는 이 관점은 우리들의 살 수 있는 이 공간을 이 층상의 구조 그리고 날씨 이것으로 우리들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단원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평형과 그 다음에 이 층상의 구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날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증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